고등학교 때 이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70등에서 이제 20, 30등을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전에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게 중요하니까 거기만을 위한 문제풀이 공부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거 못 풀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이제 구술 면접을 준비를 하면서 모든 그 수학 과정을, 고등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 계기가 생겼어요. 어쩔 수 없이. 또 봐야 되니까, 시험이 다 나오니까. 그 과정에서 선생님처럼 개념들을 내가 쭉 정리를 하니까 그 머릿속에 약간 지도가 그려지는 것처럼.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지도가 그려져야 돼요. 네, 그 목차들이랑 여기 이 문제는 그러면 그 목차들에서 어디에 있던 개념이 활용되는 걸까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배치동 개슬입니다. 오늘은요, 저랑 영준쌤이 모였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드라마틱하게 점수 향상을 경험해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결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쌤은 공부가 어떤 타이밍에 얼마큼 올랐나요? 저는 두 번의 경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중학교 때였어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과학고 준비를 처음 시작을 해서 1년 반 정도 준비를 하고 과학고에 이제 거의 차석, 그러니까 2등으로 이제 합격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고요. 중2 때 과학고 준비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과학고 2등으로 입학. 그런 경험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 제가 원래 1학년 때까지는 수학 성적이 되게 좋지 않았는데 네. 한 7, 80등 100명 중에 100명 중에 7, 80등 거의 하위권이죠. 그쵸? 네. 그 상태에서 고군분투하다가 갑자기 이제 20, 30등대로 이제 올라가면서 대학도 이제 가는데 무리가 없이 그렇게 해서 두 번이 성장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경험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실은 내신은 괜찮았어요. 한 10등 정도? 근데 저희 학교가 경북고등학교라서 매년 서울대를 한 20명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내신이면 무조건 얘가 좋은 학교로 가는 건 맞는데 제가 모의고사가 되게 안 나왔어요. 수능 모의고사 말씀? 네, 수능 모의고사도 안 나오고 수능도 안 나오고 수능도 이제 3등급 뒤에 후반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못 갈 점수가 나와서 그렇게 했다가 재수할 때 저희는 400점 만점이었는데 100몇 점을 올려서 제가 최종 수능은 2% 언더로 끊었죠. 100몇 점이면 진짜 많이 올랐네요. 네, 저는 다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를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뭐 그때 뭐 이런 비결이 있다 막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저희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 정도 말씀드려보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첫 번째, 과학고 준비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중2 때 그냥 생으로 준비를 했던 시절로 돌아가죠. 그쵸.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물론 공부를 조금 하긴 했지만 그쵸. 많이 놀았어요. 저는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리면서 놀았고 항상 어머님한테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거짓말을 뻐꾸기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레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에 가서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내신을 잘 보게 됐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제 혹시 특목고 쪽으로 생각이 없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럼 특목고가 뭐지? 뭐지? 외고가 있고 과학고가 있네? 둘 중에 어떤 게 나한테 더 좋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책을 통해서 이제 과학고에 난 가야겠다. 외고 쪽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외고 쪽은 아닌 것 같다. 언어 쪽은 크게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멋있었어요. 그 과학 쪽이 약간 수식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려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학원을 찾았어요. 네, 알아보기 시작했죠. 저희 어머니가. 받아주는 데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쵸. 다 이제 안 된다. 넌 이미 망했다. 넌 이미 불가능하다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계속 찾아다니다가 어느 학원에서 저를 받아줘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 행운이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그때 당시에 영재고 과학고를 정말 많이 보내는 학원이기도 했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공부를 잘했었고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 옆에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저 스스로도 잘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계속 노출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학, 과학만 계속 했죠. 계속. 과학고는 내신을 볼 때 예를 들어 국어나 영어가 많이 안 들어가요. 거의 그렇죠.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래서 아예 그냥 수학, 과학에 몰빵하자라고 해서 나머지는 버렸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일단 선택과 집중. 네,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지도 않았고 오히려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과학 계속 공부를 하고 수학 계속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한 1년 반 정도를 했더니 점점 내가 모르는 거를 알아가면서 나만이 그런 그 체계가 완성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게 저는 되게 돌이켜봤을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가 제가 그때 정말 몰입이라는 걸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막 그냥 4시간씩 자면서 힘들지만 그 재밌는 그 느낌을 그때 저는 난생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죽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었구나, 이거보다 더 열심히는 할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몰입이 경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저한테 다가왔었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기도 했고 또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줬기 때문에 선생님도 괜찮은 선생님 만났고 주변의 친구들도 좋고 그렇게 해서 운도 따라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가 아니지 않나. 근데 저는 궁금한 싶습니다. 게 아무리 내가 몰입을 해도 중간까지는 계속 꼴찌 아니었어요? 그쵸. 꽤 처음에는 계속 꼴찌였죠. 근데 꼴찌였는데도 그 마음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뭐였어요? 저는 저희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크게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고 그쵸. 저는 이미 저만큼 나아가 있으니까 아,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만 그냥 했었고 저는 그냥 제 할 거를 열심히 집중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언젠가는 저 친구들보다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 거야 혹은 뭐 물리를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그 확신을 바탕으로 이제 공부를 한 개, 두 개씩 해 나가다 보니까 물론 시험에서 꼴등하고 막 상도 못하고 막 그래도 스트레스가 크게 저한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내가 잘 될 걸 아니까. 그리고 실제로 실력이 내가 늘어가는 건 나는 아니까. 그쵸. 그쵸. 내가 이해 안 되던 게 그 다음날 이제 이해가 되고 그러면 점점 이제 그림이 보이니까 아, 어떻게 푸는지 알겠고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를 조금씩 알겠으니까 그 재미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제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선생님은 어떻게 수능에서 재수를 해서 하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점수가 오르려면 자기의 마음 속에서 진짜 다급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우리 알잖아요. 비상. 내 마음에 비상등이 켜져야 돼. 근데 그게 그 비상등은 남이 만들어준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실은 스카이가 가고 싶었고 그러려면 내가 모의고사를 100점 넘게 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노력으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해야 되고 나에게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고전적으로 일단 머리를 계속 다 깎았어요. 저는 빡빡 깎았고 그리고 윗도리 5개 바지 5개를 돌려 입으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버텼어요. 그렇게 머리를 자르고 그러니까 같은 옷을 입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게 사람들이 정말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머리를 깎으면 내가 의지의 표상이야 뿜뿜뿜 해서 머리를 깎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머리를 1년 이상 깎아본 제가 느낄 땐 뭐냐면 머리를 깎으면 제일 좋은 건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떡지지 않아요. 아 그대로다. 그대로. 왜냐면 어차피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머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윗도리 5개, 바지 5개를 돌려 입으면 주변 친구들이 저에 대한 패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쟤는 어차피 똑같은 거 입으니까요. 그래서 제 별명이 교복이었어요. 똑같은 것만 계속 입으니까. 그리고 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했던 게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0마디를 안 한 날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급해서 라포 형성이나 친구 형성이나 이런 거는 볼 여유가 전혀 없었고요. 저도 맞아요. 그쵸. 쌤도 그런 거 전혀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10마디로 안 하고 공부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수학 점수가 그때는 잘 안 나왔거든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개념서만 보고 거기 있는 개념을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고 외우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된 채로 외웠어요. 그냥 일단 무조건 이해가 안 되더라도 템플릿을 머릿속에 넣자. 그리고 그 템플릿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1년 정도 재수를 했는데 한 9개월 정도 했죠. 그 중에 한 5개월은 개념을
깔끔하게 외우는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서 5개월이나요? 1년 중에? 왜냐하면 2월에 시작해서 7월 정도 즈음에 개념 공부가 끝났으니까 모의고사를 풀어 제끼지는 않았고 그 시간에 개념 공부를 엄청 많이 했죠. 그렇게 되니까 7월 끝나고 점수가 막 20, 30점씩 오르는 거예요. 급등을 하기 시작한 기점이 5개월 그 끝내고 나서 끝날 때. 그래서 저도 되게 답답했던 게 노력은 들어가는데 성과가 안 보이니까 그 기간은 길었을 거잖아요. 근데 쌤처럼 이게 끝나면 나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맞아요. 그 확신을 밀어붙인 게 저는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하신 것 보고 이제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되게 많이 공감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2번 있었다고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70등에서 이제 20, 30등을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전에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게 중요하니까 거기만을 위한 그쵸, 문제풀이 공부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거 못 풀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이제 구술 면접을 준비를 하면서 모든 그 수학 과정을, 고등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 계기가 생겼어요. 어쩔 수 없이. 또 봐야 되니까. 시험이 다 나오니까. 그 과정에서 선생님처럼 개념들을 내가 쭉 정리를 하니까 그 머릿속에 약간 지도가 그려지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지도가 그려져야 돼요. 네, 그 목차들이랑 여기 이 문제는 그러면 그 목차들에서 어디에 있던 개념이 활용되는 걸까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저는 되게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에 굉장히 큰 공감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둘 다 드라마틱하게 성적 향상을 했는데 그 비교를 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급했어요. 근데 그 급함이 내가 만든 급함이지 남이 만들어준 급함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정말 다급하게 내 생명 에너지를 끌어다 공부에 쓸 만큼의 다급함이 있었고, 둘째는 성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실은 결과가 없으면 안 돼요. 그 결과라는 게 점수가 아니라 내가 조금씩 알아가는 게 많아진다라는 나 자신의 믿음이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믿음을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을 해야지 그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확신이랑. 그 믿음이 생기고 결과물이 쌓일 때 그런 확신이 더 생겨요. 나는 이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근데 그게 되게 그 경험들이 되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확신이 든 상태에서 어쨌거나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결과를 낸 거잖아요. 그쵸. 그 경험이 정말 지금 제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아직까지도 되고 있다. 사실 그래서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그죠. 하나가 그런 것도 있지 않나. 나를 라는 이기고 안 될 것 같은 그림을 되게 만드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 다음번에 비슷한 그림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과 그것을 걱정하는 학부모님께 한마디 하고 싶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조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지금 성적이 안 나오면 왜 성적이 안 나오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그에 맞는 계획을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이 세우셔서 차근차근 시도해 나가면서 그 방법이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씩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조금 해결해 나가시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아까 전에 말했지만 이 정도 상승을 하려면 외부에서 만들어줄 수 없다 라는 사실을 학생과 학부모님이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타이밍이 저는 재수 전에는 그 타이밍이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만 발현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둘째는 성적은 중간까지는 박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안 만들어졌으니까 내가 하는 노력과 결과 사이의 연관관계가 떨어질 거거든요. 하지만 내가 스스로 알아요.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 실력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그 실력이 쌓이고 있는 세팅을 갖춘다면 성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한 3, 4개월 늦게 발현될 수 있다 라는 것만 좀 기다려 주신다면, 그 타이밍과 과정만 기다려 주시면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성적을 유의미하게 상승시켜 본 두 선생님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